유자소전 앞부분 조금만 다시 정리하고 뒤에 이어서 좀 갈게요. 앞부분에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전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물어보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의 형식을 차용했다는 거. 그죠? 전의 형식. 그럼 이 전의 형식을 사용했다라는 거를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전의 형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안 쓰고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이제 들어간다고. 뭐랑 뭐? 그렇지, 일대기. 그죠? 일대기 형식인 거랑 플러스로 인물에 대한 평가. 두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일대기랑 평가. 그죠? 그러니까 요게 둘 다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에피소드 1화는 했었지. 그러니까 이제 그 1화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1화죠. 인물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라고. 그게 뭐였어? 1화를 나열한 거지. 괜찮습니까? 1화를 나열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화가 나열된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사파적 구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 괜찮습니까? 사파적 구성이다 라는 거. 물론 얘랑 별개야. 사파적 구성인 거랑 별개로 이 일화가 과거에 일어났던 얘기였던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역수능적 구성도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사파적 구성이랑 역수능적 구성을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따로따로야. 됐죠? 그냥 둘 다 유자소전이라고 하는 작품의 구조적인 특징이 된다고. 문제 없죠? 오케이. 요거까지 일단 크게 잡아두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어. 그냥 지금 요 부분 유제필이었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유제필이었다에서부터 바탕이었다까지 보면은 요약 제시한 거 하나 들어갔었죠. 유제필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 됐죠?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평생이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한 대여섯 줄. 요거 전부 다 요약이야. 아니 이 정도면 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을 그냥 몇 줄 안에 압축적으로,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요약 제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보기는 자주 보게 될 거야.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뭐 고전 소설도 그렇고 뭐 여러 작품에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몇 줄 이상이 돼야지 요약일까, 몇 줄보다 적어야 요약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공통적으로 인물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야. 그죠? 예찬적인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틀어서 유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긍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거, 부정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글쓴이, 지금 이 글의 서술자, 그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인 서술자부터가 그를 유자라고 벌써 칭하고 있잖아. 그죠? 유자라고. 공자, 맹자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라고. 됐죠? 그 정도 내용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됐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른 거 없었어. 그렇죠? 다른 거 없었어요.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생각이 깊고 침착했다. 됐죠? 그 다음에 갖추어진 줏대가 있었고 주견이 있었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전부 다 성품을 제시하는 방식 한 가지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거 서술자가 직접 본인이 말하기 하고 있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성품을 직접 제시했다라는 말과 말하기 방식으로 제시했다. 같은 표현인 거다. 그렇죠? 문제 없죠? 그 뒤에는 이제 뭐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도 나열했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주변 머리 없이 기대는 거 싫어하고. 됐죠? 그 다음에 남을 패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 싫어하고, 뭐 의수되는 자. 그렇죠? 쭉 열거됐던 거 뭐 하나하나 다 체크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까지 잡아둔 거고. 문제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이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은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잡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래도 핵심은 다 잡고 가죠, 지금.
그죠? 자, 그 정도 얘기하면서 이 부분만 체크하고 우리 이제 새로 가야 되는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어느 부분이냐? 뒤로 쭉 넘어갔을 때 이 부분이죠. 선비적인 덕량의 본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 부분 정도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 부분. 선비적인 덕량. 그렇죠? 선비적인 덕량.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제필이를 유자라고 부르는 거라고. 됐죠? 이유가 되는 거라고. 유자라고 부르는 이유.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그는 유자였다. 이 선비적인 덕량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뭐 중략은 넘어가시고, 그렇죠? 중략은 넘어가시고. 야, 첫 번째 과거 얘기 하나 나오는 거였죠? 첫 번째 일화였어. 그렇죠? 일화 1. 그렇죠? 첫 번째 일화. 내가 그렇죠? 누이 동생과 에게 이렇게 가자. 누이 동생의 남편감으로 적합한지 확인차 찾아온 거. 문제 없죠? 요것도 읽어는 봤었습니다. 요 부분까지. 됐죠? 내가 이제 누이 동생의 남편감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려고 찾아왔던 거. 괜찮습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요거였잖아. 여기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어. 쭉 내려갔을 때 요거죠. 누이 동생을 여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말을 내게 하였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내용 일치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알잖아. 너희들의 그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못된 습관.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넘겨짚게 되는 거. 본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됐죠? 왜? 나는 분명히 교과서에 있는 이 작품을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 찾아왔을 때 이야기한 게 아니야. 괜찮습니까? 찾아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었다고. 그치?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유자가 나를 이래서 찾아왔었구나. 라는 거를. 됐습니까? 찾아온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거라고. 됐죠? 야, 두 번째. 이거 여의다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여기서 여의다는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시집 보내다. 됐죠? 시집 보내다. 결혼시키고 난 이후에 됐죠? 괜찮습니까? 의외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들 나중에 이제 헛소리예요, 진짜로. 기가 차요. 기가 차요. 동생 죽은 거 아니었어요? 막 이러고 있다고. 왜 죽여? 안 죽었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요거. 음, 요거. 내가 남편감으로서 탈락한 이유. 됐죠? 유자가 나를 남편감에서 제외한 이유. 괜찮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술을 많이 마셨어. 괜찮죠? 요 정도까지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과거 회상이라고 했었잖아. 그 이전에 70년대라 그랬나? 1970년 맞죠? 1970년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갖다가 우리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말 하는 거고. 괜찮죠? 역순행적 구성은 다른 말로도 얘기해요. 이거는 너네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는 평면적 구성이라는 말 해요. 근데 얘는 시간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입체적 구성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입체적 구성.
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죠? 문제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 한 번은 여기서부터죠. 이제 본문 잘라주시고 가세요, 그냥. 그렇죠? 한 번은, 그러니까 1화 두 번째. 1화 두 번째. 그렇죠? 여기서는 보여주는 게 다른 거 없죠. 열정적인 독서 생활을 하는 모습. 그렇죠?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었어요. 한 번 나한테 찾아왔을 때 번역판 사기를 한번 빌려줬더니 책탐을 드러내면서 책을 막 그냥 있는 대로 긁어가서 마구 엄청 많이 읽죠. 그 정도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일화였던 거야. 됐죠? 그러니까 아예 본문 자체를 잘라주세요, 지금. 괜찮습니까? 1화 세 번째죠. 세 번째 일화가 나오는 거죠. 하루는 여기서부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조금 읽어 나가면서 가볼게요. 자, 하루는 어디로 해서 어디로 좀 와보라 해서 이제 찾아갔더니 붕어, 메기 이런 민물고기로만 술성을 보는 후미진 대포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나는 한내를 떠난 이래 민물고기를 처음 대하는 거라서 새삼스럽게도 해감내가 역하고 싫었으나 문득 유자는 그게 그리워져서 불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허울 좋은 한울탈이지. 수채꾼 형내가 나서 어디 먹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별 취미가 다 있구만. 이라고 내가 마뜩찮아 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은 체크하고 갑시다. 지금 마뜩찮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부정적인 뭐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걸 반겼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마뜩잖아하다. 이런 말 굉장히 생소하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도 좀 구적구적한 데서 사는 고기가 핫구라이보다 맛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핫구라이 비단인 거죠. 비단잉어 라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는 모양이구먼.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지 들어볼라남? 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주 마지막으로 체크했던 거 사투리 됐죠? 사투리 방언을 활용하는 거 효과까지만 한 번 더 체크하고 갑시다. 방언을 사용하는 거 그렇죠? 방언을 사용하는 거는 생동감, 현실감, 그렇죠? 향토성 괜찮아요 다. 됐죠? 그 다음에 친숙함 이런 것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사용해서 얻는 효과가 어떤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거는 절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보기를 만들 때 인물이 약간 모자란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방언 쓴다고 바보가 아니야, 그렇지?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펼쳐놓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일화 속에 일화가 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삽입되는 형식이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아하, 액자식 구성. 됐죠? 얘를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됐죠? 그러니까 입체적 구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본 거야. 시간을 역순행으로 만들거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거나 이런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입체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말을 묶어낸 겁니다. 그냥. 그렇죠. 생각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 시험지에 포함되기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이쪽부터가. 어차피 전문을 다 놓지는 못해요. 어차피 중략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부분은 웬만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갑시다. 총수자택의 연못에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뜰 안에다가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부어서 만들었으나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놓았다. 오케이. 비단잉어 네모치고 별표 하나만 쳐둡시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 파트에서. 일단 첫 번째. 총수네 집이잖아. 그쵸? 재벌 총수. 총수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사치스러움. 됐죠?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죠. 총수의 허영심과 사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소재가 된다. 두 번째.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네도 뭐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게 유자와 총수의 갈등의 계기예요. 괜찮습니까? 유자랑 총수가 갈등을 맺잖아. 그 갈등의 계기가 되죠. 됐죠? 한번 가볼게요. 자,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했으나, 오케이, 보는 사람마다 탄성이래. 이거는 일반적인 시선이죠. 됐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탄성이에요. 감탄하는 거야. 대단하네, 예쁘네 할 거 아니야?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 눈을 떴다. 요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흘기 눈을 떴다라는 거는 유자는 못마땅해 하는 거잖아. 그렇죠? 유자는 못마땅함이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일반적인 사람들의 두 글자로. 그렇지. 많이 나오죠. 통념. 그렇지. 과 다른 유자의 태도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납득하는데 문제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서부터 이미 깔려 있어. 서술자는 유자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 유자라고 하는 사람의 대단한 성품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일화 중에 하나인 거야.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됐죠? 갑시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국이라서가 아니었대요. 자,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이래요. 그 회사 직원 몇 사람의 월급을 몇 달치를 합쳐도 안 되는 상식밖에 몸값 때문이었다. 오케이. 비상식적인 가격. 그렇죠? 비상식적인 가격. 이게 이제 못마땅함의 이유인 거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됐죠? 이유가 되죠, 이유. 괜찮죠? 알아만 볼 수 있으면 돼요. 너네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 나한테 보여주려고 필기하는 거 아니잖아. 됐죠? 크게 문제 없죠? 뒤에 내려가 볼게요. 자, 대관절 얼마짜리인데 고기가 니그려? 라고 얘기하죠. 했더니 마리당 80만 원씩 주고 가져왔대야. 라고 얘기하죠. 마리당 80만 원. 지금 가격으로 80만 원이라고 해도 그래봐야 생선이. 생선이라고 하면 안 되나? 물고기가. 그렇죠? 아니, 생선은 먹는 게 이제 생선이니까. 지금도 80만 원이라고 하면 비싼데 이때 당시면 더 비싸죠. 대략 한 10배는 쳐줘야 되니까. 지금이랑 이때랑 비교하면. 800만 원? 한 돈 1000만 원 되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 아이고야. 됐죠? 아무튼. 그때 갑시다. 그 회사 직원들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내 월급으로 생각해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3년 연봉을 쌓아야 된대요. 한 마리가. 됐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한 거야. 총수는 이거를 지금 몇 마리씩이나 풀어놨다. 왜?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허영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자, 웬 놈의 인공어가 사람보다 비싸다냐? 라고 했더니 이제 보통 것은 아닐러먼그려 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 비단잉어가 그냥 일반적인 애는 아니야. 뭐냐면은 뒤에 나오죠.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베터넨 메네토라나 뭐라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하고 차에 코 풀고 싶어를 뭐 메라나를 틀어주면 그 가락대로 따라하고 좌우간 곡을 틀어주면 틀어주는 대로 못 추는 춤이 없어. 순전 딴따라곡이니 게 물고기도 꼬랑지 흔들어서 먹고 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에 처음 봤구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게 물고기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말할 때 사용한 용어죠. 베터넨 메네토 차에 코 풀고 싶어. 그렇죠? 너네도 지금 피식피식하죠? 자, 웃음을 유발하죠. 근데 그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 언어 유희를 활용한 거라. 그렇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언어 유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해학성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내가 늘 얘기하던 거지만 다 알고 간다고, 시험 보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이 안에 세부적인 거야. 언어 유의를 나타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얘는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요거는 내가 잠깐만 화이트보드에다가 정리 몇 가지는 좀 하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따로 조금 메모만 그냥 해두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어 유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학성이야, 됐죠? 당연히 해학성이야. 또는 뭐 희화화가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당연한 건데 이 언어 유의적 표현을 나타내는 방식을 크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 내에서 우리 고등교육과정 내에 있는 교과서 작품들이 담고 있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할게. 너네한테 다음 중 윗글에 밑줄 쳐놓고 여기에 사용된 표현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까지는 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 단계를 넘어가면 같은 표현 사용된 거 찾아라, 문장 중에. 요게 되겠지. 그랬을 때 1번부터 5번 선지 안에 그냥 언어 유희 하나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서류적인 표현, 비유법, 대구법 이런 거 집어넣고 마지막에 뭐 이제 언어 유희 하나. 이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5개 보기 안에 언어 유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발음의 유사성. 괜찮죠?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열려가 아니라 백려다, 백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열려, 백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원래 이제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은 춘향전에서 갖고 왔어요. 이거. 춘향전에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열려라고 하는 거는 그 진짜로 10이 아니야. 10이 아니라 우리 그 지조절개를 지킨 사람을 열려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그 열려랑 10이라고 하는 열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라고. 됐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동음이의어 활용한 거 있어요. 특히나 요거 두 마리를 너네가 많이 혼동해. 야, 동음이의어가 뭐야? 뜻은 다른데 응. 소리가 같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같아. 의미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발음의 유사성은 애초에 단어가 달라요. 그렇지? 근데 얘는 발음은 똑같아. 근데 의미가 다른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너네도 아마 이제 2학년 때 보통 하거든요. 2학년 때. 1학년 때는 없고 봉산탈춤 있어요. 2학년 때 보통 하게 되는데 봉산탈춤을 보다 보면은 양반들을 막 놀리려고 할 때 이 얘네가 그 양반이 아니라 뭐 개다리 소반 반자에 뭐 쓰는 이렇게 있어요. 한자가 달라. 어쨌든 양반 그냥 예시만 들고 들어갈게요. 봉산탈춤. 양반 조롱할 때. 괜찮죠? 이게 구절을 갖다가 지금 너네한테 얘기를 해도 크게 이제 어차피 기억에 남진 않을 거라서 또는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춘향전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조금 너네가 기억하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몽룡이가 변사또 생일잔치 가거든요. 생일잔치 가가지고 상을 하나를 받는데 상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있는 사람 옆구리 갈비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나도 갈비 한 대 먹어보자 얘기하거든요. 사람 신체 부위 갈비랑 음식 갈비 있죠. 그러니까 갈비. 요것도 이제 동음이의어인 거야. 그죠? 갈비를 가리키며. 됐죠? 갈비 한 대 먹어보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예시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시까지 너네가 지금 당장 외울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이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한 거랑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거랑 다르다는 건 알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죠? 차이코 풀고 싶어. 베테남 뭐 뭐야? 베터남 매는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토벤, 차이콥스키라고 하는 발음이 있었어. 그렇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어순도치예요. 어순도치.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뭐 이런 겁니다.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당황해가지고 막 변사또가 이것도 춘향전이에요. 변사또가 막 이제 당황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횡설수설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어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까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글에 있는 거는 요거다. 베터넨 메넨토랑 차이콥 풀고 싶어. 요 발음 유사성 활용한 거까지. 문제 없죠? 조금 세부적인 것까지 간 거야.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 체크해 두시면. 어쨌든 이제 얘네가 언어 유희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대신에 이제 뭐 요거까지는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딴 따라오기. 딴 따라오기. 애초에 딴따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능인을 낮춰 부를 때 보통 쓴단 말이야. 딴따라라고 하는 말은. 예능인을 낮춰 부를 비속어예요. 얘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딴따라곡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알겠지만 비단잉어 대한 거부감이죠. 괜찮습니까? 유전은 계속 못마땅합니다. 괜찮아.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죄다 허옇게 뒤집은 채로 떠 있던 것이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뭐 한 몇 억 정도는 손에 받겠네요. 그렇죠. 자, 총수가 이제 실내화를 꿰n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필 유자를 겨냥하면 물었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죠. 글쎄요. 아마 밤새 곧불이 들었던 게 비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네가 공감할 수는 없어요. 자, 엉뚱한 대답이죠? 그죠? 엉뚱한 대답으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공감은 못한다고. 이게 뭐가 웃겨요? 이게 왜냐면 너네가 이걸 시험 범위로 공부를 하니까 그런 거야. 그죠? 야, 여기서 말하는 곧불은 감기야? 그러니까 아마도 감기가 들었나 보지. 물고기가 무슨 감기가 들어. 그죠?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엉뚱한 대답을 왜 했겠냐? 총수에 대한 반발감이야. 그 못마땅함. 괜찮죠? 유자가 일부러 딴청을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반발심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일단은 총수가 보여준 허영심에 대한 반발심도 괜찮아요. 물고기를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더럽게 비싼 물고기를 뭐하러. 이것도 있지만 굳이 나한테 물어봤잖아 또. 나한테 막 승질을 내잖아.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자, 뭐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것도 봤어? 라면서 이제 화풀이를 하려고 드는 것이었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단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총수가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이유도 이겁니다. 총수가 부정적으로 화풀이를 하잖아. 사람한테. 그러니까 사람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비단잉어는 사지만 직원들에게 월급은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고 사람은 마구 쓰고 막 부리고 마구 대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총수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장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자, 그때 이제 그는 비위가 상해서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완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아이, 그야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을 살라니까. 여러 가지로 객고가 쌓여서 조시도 안 좋았을 테고. 그런데다가 부르쓰고 지루박이고 가락을 트는 대로 드립져 쳐댔으니 과로해서 몸살기도 있었을 테고. 본래 받들어 키우는 새끼들일수록 다 탈이 많은 법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단잉어가 죽은 이유를 희화화했죠. 괜찮습니까? 가자. 아우, 아주 그냥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고단해서 돌아가셨나 보죠. 뭐 이런 거야, 지금. 그쵸? 결과적으로 이 희화화는 전부 다, 물론 이제 해악성도 있는 거지만, 됐죠? 총수의 허영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죠. 풍자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야, 여기서 한 번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요 풍자라고 하는 말 있죠? 풍자. 아니,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풍자는. 해학과 비판을 합치면 풍자예요. 우스꽝스러운 가운데 비판하는 게 있으면 얘를 풍자라고 얘기한다고. 괜찮죠? 어떻게 보면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자, 뒤에 갈게요.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니 하면서도 일부러 배참으로 의뭉을 떨었다. 여기 의뭉을 떨었다. 이런 거 있죠. 의뭉. 옆에 뜻풀이는 돼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 됐죠? 요렇게 갈게요. 이 뒤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하는 거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그냥 그 문장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들. 됐죠? 비단잉어를 아끼는 태도죠. 됐죠? 여기에 대한 못마땅함이라고. 괜찮나요? 자신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보다 비단잉어를 더 아끼는 태도에 대한 못마땅함. 그거를 지금 이제 위에 있는 말 풍자적으로 드러낸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잡아두시고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지 않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라면서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이제 총수도 그래서 유자가 좀 못마땅해 집니다. 이상한 말을 하잖아 괜히. 얘도 바보는 아니니까. 됐죠? 여기까지 일단 잘라주시면 한 장면 잘라주세요. 뒤에 이어서 가긴 할 건데. 됐죠? 요 뒤에 부분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갈게요. 정돈해 주시고요. 네. 자, 총수랑 이제 갈등이 시작됐죠. 갑시다. 자,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사소하지만 체크할 수 있어. 야, 유자의 성품을 서술자가 직접 얘기했잖아. 됐지? 정돈하세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이런 거 있죠? 성품 직접 제시하는 거 됐죠? 자,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큼은 쉽사리 사귈 수가 없었다. 괜찮죠? 왜냐면은 자꾸 열이 받는 거야. 왜 나한테? 뭐 이런 거지. 됐죠? 자, 계속 가볼게요.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로만 맴돌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기사, 어제 그 고기들은 다 어떻겠나?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했더니 이제 또 그를 지명하며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답니다. 뒤에 갈게요. 한 마리가 황소 너댓 마리 값이나 나간다는디 아까워서 그냥 내다 버리기도 좀 그렇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비늘을 대강 긁어서 된장기도 좀 하고 고추장도 좀 풀고 마늘 2서통 다져 넣고 해서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한 곱부들씩 했죠. 술안주를 먹었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야. 아무렇지도 않게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 자,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던 의문스러운 거 다시 한번 얘기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몰라서가 아니야. 그쵸? 총수의 속마음을 알잖아. 알면서도. 그쵸? 모르는 척 태연하게 대답하는 거라고.
그렇죠? 괜찮습니까? 속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태연하게 말하는 거.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지금 전부 다 해악성이고 풍자가 되는 거죠. 풍수를 풍자하는 거야. 유자를 풍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괜찮아? 자, 그러니까 이제 충수 피가 거꾸로 솟죠. 뭐가 어째? 왜유? 왜유? 이런 잔인무도한 것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붙저지를 못하였다. 이거 이제 분기탱천은 빡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지. 이제. 자, 보아하니 아는 문자는 다 동원하여 호통을 쳤으면 했지만 혈압을 생각하여 참는 눈치였다. 라면서 이제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말 붙이겠죠. 태연함, 태연, 능청 이런 말 붙겠지. 그렇죠? 그 태연 말고 아우 진짜 인간들 진짜 그렇죠?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됐죠? 그 태연 말고 됐죠? 총수의 눈치를 보지 않아. 그리고 할 말 다 해요. 그렇죠? 다 하는 성질인 거야. 됐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 말 다 하면서. 넌 너무 많이 하려. 그치? 맞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능청스러움, 의문스러움. 야, 단어를 조금만 주의하세요. 특히나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너네가 거의 처음 볼 거야. 그리고 평생 동안 너네가 쓸 일이 없어. 근데 이런 데에다가는 써요. 의문스러움. 됐죠? 그런 성질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넘어갑시다. 자, 총수의 성과를 덧드리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방법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뒷동을 다른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총수는 우악스럽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아랫 것들하고 닫다붙다 해봤자 공연히 위신이나 흠이 가고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숨결이 웬만큼 고루 잡힌 어조로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지만 총수의 성품도 드러나죠. 총수는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거야. 아랫 것들하고 해봤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 그렇죠? 아랫 것들하고 내가 말 섞어봤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체면을 중시하는 거죠. 자, 그 뒤에 그 불쌍한 것들이 저쪽 잔디밭에 고이 묻어주지 않고 그래 그걸 술안주로 처먹어버려. 에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들이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요 말하는 것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 두 개야. 요 두 개를 묶어 놓으면은 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어차피 반복돼요. 인물의 성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수는 지금 실제로 자기의 집안일을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는 인색하다고. 사람들한테는 인색한데 물고기한테는 후해요, 인심이. 마찬가지야. 풍자를 위해서인 거지. 괜찮죠? 이렇게 갈게요.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됐죠? 비단잉어에게만 너그러운 모습인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제 자습서에도 이제 우리 체크되어 있지만 위선, 허영 이런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 위선, 허영 라고 얘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말씀하실게요. 넘어갈 거예요. 천천히 갈 거라고. 됐죠? 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은 단어 위주로 체크해 두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올려줄게요. 필기는 안 올라가요, 근데. 필기는 안 올라가요. 본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됩니다. 이게 한계예요. 됐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옆에 거 보고 잠깐 체크하세요. 윤희도 못 썼는데. 자, 뒤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 지져 먹어보니까 맛이 어떻든? 이라고 물어봐요. 자, 어떻기는 뭐가 어때요?
살이라고 허벅허벅한 것이 별 맛도 없더구만 그려 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관상용 물고기들은 맛이 없어요. 뒤에 가볼게요. 예전에 한번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쳤던 적이 있대요. 학교에 수조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수조 있잖아. 네. 이제 약간 이제 뭐 잘못을 해가지고 그거를 청소를 시켰대. 근데 얘가 거기에서 또 이제 삐딱선을 한창 타던 때여서 거기다가 이제 사이다를 채웠대. 얘도 또라이지. 사이다를 채웠대. 당연히 다 죽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금붕어나 뭐 이런 걸 거 아니야. 학교 수조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사이다에 절여진 이거를 한번 또 살짝 맛을 봤다고 하더라고. 맛 없대요. 네,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네, 아무튼 관상용 물고기들은 원래 맛이 없어요. 아,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한 거 같잖아. 맛이 없대요. 됐지? 자, 뒤에 갑니다. 자,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인디라고 얘기를 하죠. 독종, 말종 마찬가지죠. 독종, 말종. 됐죠? 뭐야? 언어 유희죠, 이것도? 발음 해석성을 활용한 언어 유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야. 해학성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총수에 대한 풍자이기도 하잖아. 네, 맞죠? 총수를 풍자하는 거. 내가 독종이면 지는 말종이지. 사람 아까운 줄 모르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좌우지간에 맞대가리 없는, 오케이, 맞대가리 네모 하나만 쳐놓을까요? 맞대가리. 그 밑에 쪽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다음 문단에 턱주가리도 있어요. 맞대가리, 턱주가리 둘 다 네모한 일단 쳐둘게요. 맞대가리, 턱주가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속어야. 비속어. 됐죠? 근데 이제 항상 비속어가 나쁜 효과만 나타내는 건 아니죠. 여기서 유자가 말하는 데에 사용된 비속어는 전부 다 인물에 대한 친근감, 친숙함이 올라가는 효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죠. 누구를 가리켜서 욕하는 거예요? 총수를 가리키면서 욕하는 거예요, 이거. 됐죠? 총수와 관련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총수에 대한 풍자, 총수 풍자 강조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너네한테 물어볼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변형 문제나 이런 거 보면 그 윗글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 비속어를 사용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체크만 해두시고요. 좌우지간에 맞대가리 없는 서양 물고기 한 사발에 국산 욕을 한 두 사발이나 먹고 났더니 지금 하고 해감내가 나더라도 이런 붕어 지짐이 생각이 나길래 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총수는 그 뒤로 그를 비롯하여 비단잉어를 나눠 먹었음직한 대문 경비원, 보일러실 화부, 자녀 등 학교에 사용하는 승용차 운전수, 자택에 근무하는 종업원, 아침, 저녁으로 눈을 흘기면서도 비단잉어 회식 사건을 빌미로 인사이동을 단행할 의향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아무튼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마지막 문단. 자, 그는 하루바삐 총수의 승용차 운전석을 떠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이겁니다. 떠나고 싶었다. 여기 뭐 가로 복구 체크할게요. 이거요. 자, 이거의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사람보다 비단잉어인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 뭘 느낀 거냐면 총수가 위선자라고 생각한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지. 총수가 위선자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를 모시는 것이 구차하고 치욕스럽다라고 생각한 거야. 됐나요? 이런 말을 조금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유자의 성질을 알잖아. 자기가 떳떳한 거. 그죠?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죠? 어떤 삶을 지향하고, 이거를 먼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총수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뒤에 갈게요. 남들은 그룹 소속 운전사들의 정상이나 다름이 없는 그 자리를 서로 못 앉아서 턱주가리가 떨어지게 올려다보고들 있었지만 그는 총수가 틀거지만 그럴듯한 보잘것없는 위선자로 비치기 시작하죠. 위선자 세모하시면 되겠죠. 위선자. 어디 갔어? 위선자. 그렇죠? 이게 총수에 대한 유자의 평가야. 됐죠? 총수에 대한 유자의 평가. 자,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었고 그런 위선자에게 이렇게 메인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구차스러운 삶이 칙살맞고 가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떠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 끝났구나.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학습활동에서 좀 정리해야 되는 거 학습활동에서 조금 봐두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일단 무조건 아셔야 돼요. 2번 이거 요 1번 됐죠? 유자의 태도랑 총수의 태도가 대조적이잖아.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요거 정도는 일단 반드시 물어볼 내용이니까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자습서에 똑같이 있진 않아요. 그냥 문항만 똑같이 그림은 없을 거야 아마. 2번에 1번이잖아.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3번. 이야기 방식의 전통적인 특징. 전의 특징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이것도 이제 문제로 만들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죠. 괜찮나요? 여기 나오죠. 인물의 생애. 그렇죠. 필자의 평가. 두 가지가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앞서서. 요 정도 내용까지는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 정도로만 해두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학습활동에 조금 치중하는 성질은 아니라서 하는데 4번에서도 하나만 조금 잡고 넘어가면 요겁니다. 요거. 다른 사람들은 5장 6보로 돼 놀부는 5장 7보였다. 왜? 심술보 한 가지가 더 들어서. 5장 6보 5장 7보 마찬가지죠. 뭐야? 언어 유희죠. 언어 유희를 통해서 효과까지 갑시다. 인물에 대한 풍자라고. 놀부 못됐다. 놀부는 못돼 처먹었다. 라는 풍자를 하는 거잖아.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실제로 우리한테 묶어 있는 게 밑에 흥부전이랑 유자소전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을 찾고 해악성을 만드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지. 그리고 그 까닭을 정리해보자. 비교하는 거는 사실 흥부전 짤막하게 또는 뭐 춘향전 짤막하게 뭐 이렇게 주면 돼요. 보기 박스 안에. 그렇죠. 길게 줄 필요도 없어. 짤막하게 주고 해악성을 유발하는 장치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언어 유희잖아. 그런 거 이제 체크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네. 아까 설명했던 친구들은 뭐라고? 아까 공음이요 했던 거 있었는데 네. 세개 중에 발음의 유사성이죠. 베터넨 메넨토 차이코 풀고 싶어. 여기 이것도 이제 5장 6부 5장 7부 발음의 유사성이죠. 괜찮죠? 다시 한 번만 얘기하는 거지만 동음이어 활용한 거는 단어가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어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 근데 얘는 이제 5장 6부 5장 7부 어쨌든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음의 유사성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 잡아두시면 유제소전은 끝났네요.